안녕하세요. 의과학자 뿔란햄스터입니다. 2주 만에, 거의 2주 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한 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짜증나는 인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요, 또 학생들은 또 학교 생활도 하고, 또 가족끼리도 또 어쨌든 사람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을 인간과 서로 마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특히 뭐 직장에서 이제 짜증나는 인간들이 엄청 많죠. 뭐 직장 선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또 후배들도 선배들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짜증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짜증이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짜증이라는 감정은요, 마치 우리가 알레르기와도 같아요. 알러지라고 많이 발음을 하는데, 보통 표준어가 알레르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과일, 맛있는 복숭아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봄 되거나 이제 환절기 되면은 어떤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또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구탕이 참 맛있는데, 아구탕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게 알레르기 반응처럼 몸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짜증이라는 마음의 감정도 어떤 상대방이 나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반응이거든요. 마음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인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선 이거를 하나의 나의 어떤 알레르기 반응과 같다라고 먼저 인식을 좀 하시면 조금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주어진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어떤 생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꽃이 됐던, 과일이 됐던, 또 사람이 됐던, 어쨌든 나의 어떤 감정을, 나의 어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어떤 말을 들었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나에게 가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은 나를 방어하기 위한 작용으로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를 입혔을 때도 우리는 나의 어떤 마음의 감정을 잘 방어하기 위한 기작으로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짜증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한결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은 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꽃이라든가 내가 못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제일 먼저 그 대상을 멀리하죠. 안 먹고 그 환경에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극복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짜증이 나는 반응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주사를 놔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짜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선배나 직장 후배들이 나를 짜증나게 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멀리 하면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나를 짜증나게 한 인간을 돌같이 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와 그 상대방이 서로 일을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는 없습니다. 안 부딪힐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돌같이 보라는 얘기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대응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한번 불쾌감을 주잖아요. 그러면 불쾌감을 제공한 사람은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가 불쾌감을, 내가 너에게 불쾌감을 줬다 안 줬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당한 사람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짜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불쾌감을 줬을 때는 나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에게 같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불쾌감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왜? 나만 당할 수 없잖아. 나만 당하면은 뭐 내가 손해게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공을 했어.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도, 나도 상대방한테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막 퍼부었단 말이야. 그럼 이긴 걸까요, 그게? 복수를 했으니까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말이 되돌아오는 법이에요.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안 좋게 감정을 쏟았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상대방한테 퍼부으면요, 결국은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나에게 그게 말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나에게 결국은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돌같이 보라는 얘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꼭 업무상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나게 하거나 또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징후가 보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일단은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적인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게 돼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그쵸? 일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선배가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그냥 자리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지시를 내리면은 그거를 듣고 또 이제 바로 벗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자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사람들은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만 가지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다는 그 마음 심리 가지고 더 불편해하거든요. 왜?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상대방한테 퍼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거든.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겠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나를 짜증나게 한 저 인간이 생각이 나거든. 그럴 때는 잠깐 뭐 나가서 바람을 쐰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러 잠깐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업무 시간이라면은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일 끝나고 퇴근한 후에 평소에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힐링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슬기롭게 자기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방법을 몰라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바로 퍼붓게 되거든요, 상대방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을 돌같이 보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 다음에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자신에게 더 선물을 줘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있었던 업무상 나를 짜증나게 했던 그 이벤트를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다음날 되면은 또 상대방이 나를 또 갈구겠지만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슬기롭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무뎌지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감정도 면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감정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감정 면역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나쁜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면서 그게 나쁜 감정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쁜 의미에 있어서 감정 면역이고요. 좋은 감정 면역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나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그거를 좋은 감정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의미에서의 감정 면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말로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세 가지. 첫 번째, 상대방을 돌같이 봐라. 두 번째, 나를 짜증나게 한 원인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라. 무시하라. 세 번째,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 있어서 감정 면역을 쌓도록 노력하라.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뭐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해서 그 이벤트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조금 길게 했는데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직장 생활도 저도 한 10몇 년 이상을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도 일을 하다 보면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감정이 상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